시장이 어제 또 뭐 흔들린 거 핑계를 보니까 트럼프가 연준 파월 의장을 흔들려고 했다. 물론 지금 이게 제가 처음 보는 기사인데요. 핑계 된 것 같고요. 어딜 감히 지금 이제 트럼프가 마스터 플랜 세력한테 계속 반격을 당하면서 프레임이 지금 굉장히 이분 잠을 못 잘 겁니다. 미국 안에서 엄청난 그 역풍이 불고 있죠. 4월 4일부터 시작해서 지난 2주 동안 3주째 제가 볼 때는 4월 달이 이분 너무 힘들 거예요. 지지율이 막 계속 떨어지고 모든 자기 눈치만 보던 경제인들, 월가의 경제인들이 일제히 다 일어나서 연판장을 돌리면서 날마다 얘 때문에 큰일 난다. 전망치 내리고 경제학자들 다 나왔고 그나마 자기한테 약한 모습을 보이면서 순종적으로 따라오던 애들이 제이미 다이먼부터 해가지고 다 나와가지고 연준 의원들도 그러고 파월은 이제 대놓고 발톱을 드러냈고요. 자기도 이제 느끼죠. 월가의 금융 세력들이 나를 이번 기회에 단도리를 하려고 드러났구나. 이분이 트럼프가 세상에 무서운 게 없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제가 볼 땐 겁이 제일 많은 사람이고 외부에 자기의 에고를 이렇게 과잉해서 드러내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나 불안이 생각만큼 크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 예전에 그 우리나라 동양 철학에도 제가 종종 즐겨 소개해드렸죠. 투계, 쌈딱의 원리 그러죠. 강아지도 그러고 쌈딱도 그러고 막 문신 엄청나게 하시는 우리 그 막 시내에 돌아다니시는 그 달건이 형님들도 그러고 누가 뭐 하지도 않았는데 막 눈을 부라림도 막 왈왈 짚고 다니시는 거는 사실은 불안해서 그럽니다. 진짜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는 사람 굳이 뭐 남들과 비교하면서 내가 더 강할까 나를 더 과시할까 그런 생각을 할 이유도 없죠. 근데 지금 이분이 그전부터 제가 말씀드렸지만 세상에서 제일 좀 두려워하고 자기가 약한 모습을 강한 사람한테는 강하고 약한 사람한테는 약하고 그게 아니라 이제 좀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게 있는데 그게 일단 이스라엘이고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일단 약한 모습. 이번에 하버드 대학 하고 쌈 붙었잖아요. 그 하버드 대학에 그 공문을 보내가지고 이런 것 좀 협조해라 했는데 하버드 대학에 공문을 공개를 해버렸죠. 세상의 정부에서 이게 무슨 공산당도 아니고 우리한테 이런 불합리한 요구를 공문을 보냈다 하고 공개를 하면서 지금 이제 전 대학가 이제 뭐 지식인들 교수들과의 싸움으로 번져버렸는데 그게 뭡니까? 그 보낸 공문이 잘 들리시죠? 다른 게 아니라 유대인들 반유대 시위하는 놈들 다 잡아들이고 시위 못하게 틀어막고 그런 학생들 다 제재하고 하라 그런 거였어요. 장학금 주지 말고. 그러니까 자기가 유대인도 아닌데 유대인들 그 반유대주의 운동 그런 거 다 하지 마라. 이게 바로 미국판 시오니즘. 거기에 지금 마가파들 거기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유대 금융 세력들한테 예전부터 엄청나게 잘 보이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재무장관 자리만큼은 고민하다가 그 유대 금융 세력들하고 중간에서 중재자 역할을 해주고 소통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을 어쩔 수 없이 앉힌 거고요. 얼굴 마담으로요. 바지 사장으로. 그리고 이번에 이제 상호 관세를 조삼모사식으로 조절을 하면서 국채 시장이 흔들릴 때 어느 정도 이제 스콧 베센트가 이제 좀 저한테 좀 맡기십시오 하고 얼굴 마담으로 분명 앞으로 더 내밀었죠. 내밀었는데 지금 국채 시장의 흔들림은 일주일 만에 끝났지만 금융 세력의 반격은 끝나지를 않죠. 우리가 엊그저께 라이브에서 본 것처럼 저번 주 내내 3대 신용평가사까지 나와가지고 계속 드잡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위협을 느끼죠. 이게 지금 그 옆에 있는 십상시 한 10명 정도 되는 마가파 친위대만으로 지금 이 여론의 흐름을 힘으로 누르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사람도 아는 겁니다. 자기가 공격 당하는 거를. 근데 지금 딱 보니까 파월을 뒤잡아야겠다.
만만한 파워를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되는 거죠. 자기가 예전에 공화당에서 임명했던 사람이고 파월 자체가 좀 압박을 주면은 자기한테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프레임도 거기다 씌우고 싶고요. 지금 방어를 하고 있잖아요. 저번 라이브에서 본 것처럼 첫 번째 프레임은 중국이나 외국이 우리를 그렇게 수탈해 갔으니까 우리가 그만큼 찾아와야 된다 해서 중국이 코비드도 거기서 일부러 유출시켰고, 중국이 또 막 중동 전쟁 이란도 뭐 우크라이나도 도와주는 것 같고, 그런 프레임을 계속 씌우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만간 제가 볼 때는 이란한테 그 프레임을, 사람들한테 그거를 비난을 돌리려고 좀 준비를 해가는 것 같고요. 네타냐후 같이. 그리고 국내에서는 나는 잘못한 게 없다, 잘하고 있는데 인플레이션 충분히 떨어져서 금리나 할 만 안 돼도 파월이 일부러 저렇게 고집을 부려가지고 경제가 안 되는 거지. 요새 여론조사하면 경제 굉장히 안 좋다고 나오잖아요, 미국 국민들이. 그래서 지금 상대방 탓이다고 돌리는데 국내에서는 이제 파월을 한번 드잡은 거죠. 근데 제 생각에는 파월 쉽게 못 갈아치웁니다. 왜냐하면 건들기가 어려워요. 자기 딴에는 이제 그 힘을, 스콧 베센트 장관도 그래서 취임 초기에 파월한테 얘기를 한 거죠. 파월 직접적으로 캐내려고 건드렸다가는 월가 금융 세력이 가만 안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보는 마스터 플랜 세력이 자기들의 가장 그 절대 반지가 뭡니까? 절대 남한테 넘겨주고 싶지 않은 게 절대 반지가 달러의 금리를 정하는 연준의 독립권이에요. 그 다음에 그에 맞춰서 국채를 발행하는 미국 재무부의 발행권이고, 그 두 가지. 그래서 우리가 항상 파월 형님하고 옐런 누님을 봤던 거 아닙니까? 그 두 가지가 달러의 패권을 이어간데 이 사람들이 절대 반지예요, 절대 반지. 근데 감히 그거를 트럼프가 하겠다. 그때는 전면전 선전포고입니다. 그때는 이제 뭐 이러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정말 이제 계급장 뛰고 한번 누가 죽을 때까지 붙자고 금융세력하고 붙게 되는 거예요. 트럼프도 그거는 겁나거든요. 솔직히 정말 그러면 암살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너무 자기가 정권이 잡고 대통령이 돼도 연준 의장을 내 맘대로 갈아치운다? 야, 이거는 그동안 미국의 그 100년, 200년 동안 쭉 있던 기득권 세력 전체하고 한판 붙자는 거거든요. 못합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맨날 그 작년에는 내가 대통령만 되면 파월 갈아치워 말은 했지만 막상 대통령 되니까 없던 일로 하자 하죠. 대신 이제 나온 절충안이 그림자 의장을 앉히자. 미리 다음 내 맘에 드는 연준 의장 후보를 미리부터 1년 전부터 뽑아서 걔하고 맨날 같이 다니면서 언론 앞에서 나는 내가 다음에 내년부터 연준 의장이 되면 금리를 이만큼 내려서 이런 식으로 갈 거야 라는 식으로 시장에 영향력을 끼치자. 그게 나온 거죠. 그런 절충안이 나온 건데 지금 이렇게 잠 못 자죠. 우리가 봐도 지금 4월에 이 마스터 플랜 세력의 반격이 지금 엄청난데, 그런데 그거를 당하고만 있자니 모든 프레임이 자기한테, 모든 비난의 프레임이 자기한테 다 씌워주고, 자기의 가장 우리가 2월 국제 정세에서 중요하게 봤던 게 뭡니까? 마가파의 결집력. 자기 콘크리트 지지층마저 빠져나가면은 그거는 이제 진짜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미 이제 중도 보수파들은 벌써 예전에 트럼프 찍어줬던 중도 보수파들은 얘가 이럴 줄 몰랐네.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안 찍어줬죠. 지금 여론조사에서 점점 등을 돌리는 게 보이죠. 지금 그래서 지금 어떻게든 이 나한테 공격하는 거를 조금 멈춰라. 이 공격의 정도를 좀 가라앉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만만한 누구를 잡겠어요? 파월밖에 없지 뭐. 그죠? 그러니까 파월한테 여차하면 내가 파월 자를 수도 있고, 계속 우리 지금 검토 중이야. 막 그런 얘기 이제 밖으로 흘린 거, 주말 사이에 흘린 거죠. 근데 이제 그걸로 어제 떨어졌다라는 거는 시장에서는 핑계 대는 거고요. 제가 볼 때는 벌써 이번 주에 빅테크들 몇 개 그 실적 발표 나오잖아요. 근데 좋을 게 없거든요. 구글 같은 거는 지금 유럽하고 이제 관세 협상 어떻게 되냐에 따라 가지고 빅테크 독점법 같은 거 보복당할 확률이 높고, 이미 미국 안에서도
독과점 그 몇 년 전부터 그 재판에 걸렸던 거 요새 계속 나오고 있는데 트럼프 정권에서 새로 법무부 장관을 맡은 여자 팸 본디조차도 구글의 그동안의 어떤 그 시장에서 독과점 행위에 대해서는 이거는 시정해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그 사람마저도 트럼프 행정부 안에서도 그것도 좋지 않고 테슬라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이번 주 실적 어쨌든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저번 주까지 보면 어떻습니까? 시진핑이 절대 협상하려고 안 해요. 시진핑 이미 최후의 전쟁 아마겟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의 그 사모펀드 칼라일이나 뭐 이런 그 뭐 블랙스톤이나 미국에 있는 정말 대형 투자은행 기관보다 더 덩치가 지난 10년 사이에 커져버린 사모펀드들이 있어요. 큰 손들이. 거기다 돈을 대주는 게 중국 국부펀드가 대주고 있는데 그것도 빼고 있어요. 지금 그런 얘기가 나와요. 아마 이번 주에 좀 더 정확한 기사들이 나와야겠지만 국부펀드에서 돈을 뺀다는 건 뭐냐, 미국하고 금융 전쟁을 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국채 같은 건 하루아침에 줄일 수는 없지만 그 사모펀드 뭐 이제 금융 전쟁이 돼서 어디가 막 출렁이고 기관들이 막 돈이 막 큰 자산 손실이 오고 할 때 서로 간에 디커플링, 미리부터 금융 디커플링 안전하게 지금 피해 있겠다는 거예요. 최대한 저기하고 엮이지 않도록. 그리고 지금 하나하나 저번 주에 또 드러나는 게, 제가 미국 중국하고 이제 힘겨루기는 어떻게 되나는 저번 라이브 영상에서 빼놨는데요.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근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냥 서로 보복 관세 때리는 게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시진핑이 트럼프가 작년 11월에 당선되자마자 트럼프 1기 때 시진핑하고 한번 무역전쟁 붙었잖아요. 근데 관세 한 2년간 싸웠잖아요. 싸우고 그때 이제 좀 쉬었다가 자 힘들다 하면서 트럼프가 시진핑한테 쉬는 대신 앞으로 몇 년 동안 우리 미국 물건 이만큼 팔아줘야 돼 하고 옵션을 달았어요. 근데 그게 팬데믹 터지면서 유야무야 됐어요. 근데 이제 그런 트럼프가 다시 당선이 됐잖아요. 그럼 시진핑은 이놈은 틀림없이 선거 캠프에서 하던 얘기도 그러고 이제 대통령 됐으니까 지난 1기 때 그랬던 것처럼 2기 때 틀림없이 중국하고 또 한 번 관세 전쟁을 크게 벌릴 거다. 누구나 예상을 하고 있던 거죠. 근데 이번에는 다르죠. 이번에 마스터 플랜 세력 지능적인 애가 뭐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트럼프가 되니까 시진핑은 이제 드디어 마지막 전쟁을 할 때가 됐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금년에 실제로 하늘이 제가 볼 때 대운이 중국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일단 딥시크가요. 그동안 미국하고 이만한 그 차이가 있던 인공지능 차이가 이렇게까지 지금 좁아졌습니다. 지금 이거 솔직히 1년 안에 판가름 날지도 몰라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로봇도 그러죠. 휴머노이드 로봇도 얼마 전에 중국에서 뭐 휴머노이드 로봇 마라톤 대회 열렸잖아요. 그거 사람들 우습게 보던데 가다가 막 넘어지고 한다고 하는데, 전 세계에서 휴머노이드 로봇끼리 다 모아가지고 마라톤을 저런 나라가 없어요. 미국도 꿈도 못 꿀 일이에요. 이건 굉장한 일이에요. 거기서 뭐 여러 회사들이 나왔으니까 허접한 회사는 자 이제 네가 알아서 마라톤 뛰어 했는데 로봇가 내가 지금 여기가 어디지? 뭐 내가 지금 이거 경주를 해야 되나? 몇 바퀴 어디로 뛰어야 되지? 몰라서 헤매는 애가 나오기도 하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만큼 많은 휴머노이드를 만드는 회사들이 다 나와갖고 기업들이 그 난리를 칠 정도로, 그리고 실제 지금 전 세계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양산형으로 만들어가지고 온라인 판매로 팔고 있는 나라가 중국뿐이에요. 이거 엄청난 사건입니다. 지금 시간이 갈수록 제가 볼 때는 휴머노이드 로봇 이것도 1년 안에 중국이 미국 앞서버립니다. 자율주행도 마찬가지죠. 자율주행도 지금 살아남은 게 구글의 웨이모 하나 아닙니까? 그렇죠? 구글의 웨이모 하나예요. 미국에서 GM이나 뭐나 이런 데 다 덤볐다가 못하겠다. 로보택시 자율주행 너무 어렵고 힘들고 앞으로 해봤자 돈도 안 될 것 같아 해서 다 접었어요. 구글 웨이모하고 또 어디 작은 데 하나 있어요. 그리고 이제 테슬라가 하려고 하는 거고. 근데 이거를 외국에 수출한 나라는 없어요. 자기들 안에서만 하고 있지. 중국이 이제 외국에 그 자율주행을 수출하고 있어요. 이거 무섭습니다. 지금 얘네들 배터리도 그러고 솔직히 우주 항공 이것도 솔직히
미국이 중국한테 앞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거의 비등비등한가? 아니, 어떻게 보면 중국이 더 잘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일론의 스페이스X에다 목숨 거는 겁니다. 예전에 미스도 냉전 시대 달나라 누가 먼저 가냐. 솔직히 그때 우주기술 소련이 미국을 앞섰죠. 소련이 미국을 앞서갖고 미국이 엄청난 위기감을 느껴가지고 그때부터 올인한 거 아닙니까? 아폴로 11호에. 근데 솔직히 그때 과학자들 평가는 소련이 앞섰어요. 먼저 다 모든 걸 했고. 지금 중국이 그 꼴이거든요. 저 위에 하늘에 떠있는 우주정거장, 탱궁 이런 거 다 보십시오. 옛날에 떠올렸던 그 미국하고 소련하고 합작해가지고 떠올렸던 그거 지금 다 고물돼가지고 그거 써먹도 못해요. 그래서 미국이나 다른 애들도 다 올리면은 그거보다 돈 주고 중국 애들 거 빌렸어요. 여기 잠깐 좀 쉬어갑시다 휴게소에 하고. 이번에 달 뒷면 가가지고 흙 퍼온 것도 누굽니까? 중국이에요. 뭐 일본도 한번 해보겠다고 갔다 그냥 굴러버리고 다 그냥 꺼지고 힘들잖아요. 한 번에 다 안 돼요. 미국도 그러고 중국도 몇 번 실수하지만 중국이 제일 실수가 적고 착착 하고 있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래서 화성 가자 하는 거예요. 지금 목숨 거는 거예요. 트럼프도. 예전에 달나라 달에 미국이 유인 그 사람이 먼저 착륙해서 발자국 남긴 것처럼 상징적으로 우리가 앞서간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번에는 달이 아니라 화성이죠. 아무 의미 없는 자존심 싸움이고 돈만 천문학적으로 버리는 거죠. 무슨 거기다가 테라포마를 해가지고 그 돈으로 지금 환경 살리고 전쟁 끝내고 못 사는 사람들 도와주면 얼마나 좋아요. 교황님께서 서우하시면서 마음이 아팠겠죠. 교황님 제가 그동안 블로그하고 영상에서 지난 2년 동안 이렇게 몇 번 소개시켜 드렸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에 나가지고 1년인가 됐을 때 전 세계에서 푸틴만 나쁜 놈 할 때 모든 종교인 중에서 용감하게 이번 교황님이 나서가지고 선진국들이 자기들 욕심대로 전쟁을 선동해서 끌고 가면서 엄한 민간인들 죽게 만들지 말아라. 우크라이나 너도 푸틴하고 해가지고 지금 쓸데없는 전쟁을 더 크게 만들지 말고 여기서 협상을 해라라고 먼저 얘기했던 사람이 교황이었어요. 그래서 막 젤렌스키가 엄청 화냈죠. 당신이 막 이럴 수 있냐 하고 유럽 지도자들한테도 좀 욕먹고 그랬어요. 그래도 이번 교황처럼 예전 교황들은 좀 정치적인 색을 많이 띄었었죠. 한 나라의 어떤 대통령이나 총리처럼 정치적인 입장들을 많이 띄었어요. 중립을. 근데 이번 교황처럼 욕먹더라도 인류에 기반해서 할 얘기 다 하고 하마스 전쟁 터지고 나서도 자기들하고 종교가 다른 이슬람 팔레스타인인데도 세계 어떤 종교자들 다 조용히 입만 다물고 눈치 보는데 교황만 가가지고 팔레스타인 사람들 더 이상 죽이지 말라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각국의 정치인들 만나갖고 열심히 발로 뛰어다니는 사람이 교황입니다. 이번 교황이었어요. 이번 교황은 좀 남달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병이 있어갖고 돌아가셨는데 아무튼 이거 지금 그래서 파월을 지금 사실은 건들지 못합니다. 진짜 건드는 거는 진짜 자기도 크게 다칠 각오하고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물듯이 건드는 거고 그건 안 된다는 걸 저도 알고 있어요. 이 양반도 스콧 베센트도 그걸 알고 근데 지금 하도 이제 공격이 지난주까지 멈추지를 않으니까 모든 프레임이 다 자기한테 씌워지는 거 모든 경제 실패 이러다가 진짜 3분기 정도 해가지고 어디선가 신용위기 경제위기가 오면 자기가 트럼프가 다시 한번 미국 역사에 잘 나가던 미국 경제를 침체에 빠뜨리고 경제 위기가 오게 만든 대통령으로 기록될 수도 있겠죠. 지금 근데 여기서 자기가 피해 나갈 방법은 아무리 봐도 연준이 미리 금리 인하 해주는 것밖에 없거든요. 아니면 금리 인하 하지 않더라도 시장에 나와서 파월이 좀 좋은 얘기를 저번 달 3월 달까지 3월 달에 그랬던 것처럼 이러면 뭐 조금만 버티면 좋아질 수도 있다. 그런 립 서비스라도 해주면 좋겠는데 파월이 4월부터는 대놓고 이제 이 모든 게 누구 탓? 트럼프 탓 나와버리니까 트럼프 막 짜증이 나죠. 그래서 화가 나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 딱 듣고 나서 파월이 나와서 그런 얘기 하는 거 듣고 나서 바로 SNS에다가
아니다. 내 탓 아니다. 인플레이션도 다 잡혔고 금리만 내려주면 되는데 파월이 안 내리고 고집하고 저런 소리 하니까 더 시장이 뭐 경제가 더 뭐 기대 인플레도 안 좋아지고 파월이 하면 되는데 저렇게 안 해? 내 말 안 들어? 너 내가 진짜 참았는데 그동안 너 자를 수도 있어. 괜히 때리지는 못하면서 주먹질만 허공에다 하면서 겁주는 겁니다. 안달이 났으니까요. 근데 시장에서 어제 지금 뉴스 제가 요거 기사 하나 보고 아까 저기 차트 봤더니 바로 길들이기 들어가는 거죠. 어디 감히 네가 우리 연준하고 직접 우리 금융세력하고 붙겠다고 이거죠. 그래서 어제 지금 기사들이 저렇게 나오는 거 실제 그랬든 어쨌든 상관없이 기사들이 선물 시장부터 해갖고 어제 뭐 아시아에서 다시 던졌다. 미국 10년물 금리예요. 4.338에 붙어 있다가 어제 아시아에서 쭉 올랐다. 처음부터 이렇게 갭으로 떴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되죠. 이거 그러니까 누가 맘먹고 던지긴 했다는 거예요. 기사 봤더니 어제 아시아에서 낮에부터 또 한 번 던졌대요. 미국 10년물 금리를. 누가 던졌겠습니까? 누군가 던졌겠죠. 뻔해요. 제가 볼 때는 일본이에요. 일본 지금 관세 협상하면서 지금 베센트 장관하고 만나는데 자꾸 주는 거예요. 여차하면 우리는 던지고 니네 트럼프 힘들게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관세 협상하는데 우리한테 주일 미군 방위비 더 내라 쌀 많이 사라는데 적당히 하자 하고 신호를 주는 거야. 바로 트럼프는 못 알아먹는데 이제 G20 재무장관 회의 지금 어제 오늘 열리고 있는데 거기 가서 이제 재무장관끼리 은행장끼리 말할 거예요. 넌지시게 제가 볼 때는 언지를 줄 것 같아요. 우리 일본 그렇게 못 살게 굴지 말라고 하라. 우리 그렇게 순둥이 아니다. 우리도 화나면 약간 근데 어쨌든 딱 맞췄죠. 감히 파워를 건드려 하니까 누군가 한번 던졌어요. 또 신호가 갔겠죠. 신호가 가고 어제 낮에부터 던지고 그리고 이제 월가에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입을 맞춘 거죠. 서로 입을 맞춰가지고 트럼프가 파워를 건들겠다고 하니 미국 경제는 더 불확실성이 위험해질 것이고 세계는 더 힘들어질 것이다. 이거 봐라 또 10년물 금리가 트럼프 때문에 또 뻥 뛰고 달러가 또 푹 빠졌다. 건들지 말라는 거죠. 진짜 행여나 진짜 그런 맘 먹기라도 해봐. 다 같이 죽는 거야. 이제 경고 한번 들어왔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가 지금 너무 궁지에 몰리는 걸 자기도 느끼고 방법은 없고 하니까 자기도 그대로 당할 수는 없고 앞에 나가 센 척 한번 하는 건데 서로 이렇게 지금 공수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네요. 어제 뭔 일 있었나 한번 기사 한번 잠깐 보고 끝내겠습니다. 이거 한번 어제 급락을 했다. 뉴욕 증시가 지금 주말 사이에 제롬 파월을 뭐 페드 의장을 뭐 갈아치우겠다 이런 압박을 하니까 시장이 놀랬다. 그래서 미국 어쩌려고 그러냐고 주가도 빼고 국채도 던지고 달러도 빠졌다. 이런 프레임으로 지금 나가고 있죠. 핑계 대는 거고 딱 좋은 프레임이죠. 그리고 트럼프한테 경고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볼 때는 트럼프가 앞으로 혹시나 경기 침체나 뭐 경제 위기가 온 게 모든 게 자기 탓으로 지금 몰고 가는 게 보이죠. 그런데 어떻게든 자기는 나를 믿고 버텨라, 견뎌라. 2분기 때 그렇게 해서 관세를 삥 뜯고 3분기에 관세 감세, 기업 감세까지 해서 지금 자기들이 나가겠다는 미국판 시오니즘 마가의 계획이 있잖아요. 지금 당장 하도 사방에서 난리를 내고 국제시장 흔들고 마스터 플랜 세력이 이러니까 피터 나바로도 할아버지도 뒤에다 숨기고 월가가 좋아하는 스콧 베센트를 전면에 내세우고 살짝 발톱을 감추고 있지만 그런다고 지금 관세에서 후퇴하는 모습은 절대 안 나오고 있죠. 조삼모사로 끌고 가겠다는 거고요. 석 달 동안 질질. 근데 이제 프레임이 이렇게 나오니까 자기도 국민들이 힘들 때 지지율이 더 빠지면 안 되니까 파월이 금리 인하 안 해가지고 경기 침체가 나중에 오거나 경제 위기가 올 때 봐라 파월이 내가 얘기한 대로 미리 딱 금리 인하하고 받쳐주기만 했어도 이런 일이 안 날 때 이게 내 탓이냐? 이게 내 탓이야? 내가 볼 땐 연준 파월 탓이 더 큰데 벌써부터 이제 서로 그런 지저분한 진흙탕 싸움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마스터 플랜 세력도 그걸 아니까
주말에 그 얘기 나오자마자 아까 본 것처럼 월요일 아침부터 일본에서 국채 다시 던지면서 10년물 국채 벌떡벌떡 해버리고 뻔하죠. 아유, 애들 싸움 눈에 뻔히 보이죠 뭐. 우리가 이 스토리를 알고 가니까 그냥 기사 보기 전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겁니다. 어떤 마음인지. 그죠? 처음부터 갭으로 던지고 지금.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가는 건 아니고. 그런 얘기 나왔어. 앞으로 한 번 더 연준 파월 건든다고 입으로 떠들기만 해봐. 한 번 더 흔들어 줄까? 폭력 쓸까? 딱 신호 한 번 매긴 거죠. 달러도 떨어뜨리고.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이, 예. 여기 제가 아까 기사 보니까 다 나왔죠? 월가에 저기 그 인사들 다 나와서 감히 파월을 뭐 갈아치운다 이런 얘기 하면 미국 진짜 여기서 그냥 하루 만에 망할 수도 있어. 자산시장 다 망가질 수도 있어. 이런 얘기 또 10명이 나와서 10명이 똑같은 소리 하죠. 그래서 파월을 흔들겠다는 말을 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시장이 더 망가지고 미국 망한다 라는 프레임으로 지금 방어를 딱 치는 거예요.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런 식으로 지금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뺄 것들 빼는 거죠. 시장에서는 이제 그런 프레임을 씌우는 애들이 있고 저번처럼 마스터 플랜 세력들이죠. 그리고 그 밑에서 그거 이용해서 자기들 아이고 그래서 시장이 빠졌네 어쩔 수 없네 손님 끌어모았던 애들은 그렇게 하면서 빼면서 또 이제 도망가는 거고. 제가 볼 때는 이번 주에 이제 테슬라 뭐 그다음에 엔비디아 우리 저번 주에 봤었죠. 일요일 날 아직 엔비디아에 대해 얘기는 안 나오지만 앞으로 엔비디아에 대한 그래픽 카드마저도 수출 제한을 할 것 같고 하원이나 그런 데서 엔비디아한테 2주 안에 보고서 내라 하는 거 보면 앞으로 여차하면 엔비디아를 계속 더 족치겠다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미국, 중국은 절대 화해 안 하려고 하는 게 뻔히 보이고. 그러니까 지금 어제 뺄 놈들은 테슬라, 엔비디아 또 쭉쭉 빼는 거고요. 다 나와서 RSM 나와서 찰스 슈압 나와서 프랑스 재무장관까지 나와서 다 뭐 매크론, 에버코어, ISN 다 나와 르네상스 매크로 나와서 하루 만에 열 몇 개가 다 출동했죠. 출동해가지고 어디 파워를 건든다고 그럼 미국 자산시장 진짜 3일 안에 다 망가진다 이런 식으로 경고. 트럼프가 감히 그런 짓 못하게 자기들이 지금 프레임을 트럼프한테 쓰이고 있는데 트럼프는 아닌데 내 탓이 아니라 파월 탓일 수도 있어 하고 이거를 몰고 가려고 하니까 프레임을 여기서 또 이제 그러기만 해봐 하고 지금 흔드는 거죠. 서로 이제 기싸움 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무역협상 진전도 없고 지금 일본이 제가 볼 때 신호를 주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시바가 아닌데 우리 방위비 충분히 많이 내고 있는데 뭐 쌀이나 뭐 저기 뭐 소고기 더 사달라고 그럴 수도 있는데 너무 우리한테 뭐라 하지 마. 그러면서 사실은 지금 우리가 여차하면 미국 국제시장 흔들리면 트럼프가 쪼는구나. 이제 알았다. 너 여차하면 우리가 더 흔들 수도 있어. 사실 계속 언제를 주고 있어요. 질질 끌고 가겠다는 거죠. 일본도 호락호락하지 않다. 30년물 국채 다시 흔들면서 겁주고 있다. 주가 박스권 이런 얘기도 나오네요. 그죠? 우리가 보는 박스권 월가에서 보는 것도 똑같아요. 지금 박스권 아래로 떨어지고 있고 저가 매수가 막판에 들어오긴 했었나 보네요. 그럼 장중에는 더 떨어졌었나 보네. 그죠? 아유, 난리가 났었고요. 여기 나와 있네요. 월가는 기본적으로 트럼프가 파월 의장을 해임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죠? 제 생각도 그래요. 저번 라이브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엊그저께 주말에 못해요. 그렇게 못한다니까요. 왜 못하냐면 말씀드렸죠 그때 자기 마음대로 건들 수가 없어요. 감히 거기다 집어넣을 사람도 없고 자기 사람 집어넣는다고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에요. 오히려 어설프게 바꾸겠다고 했다가는 정말 계급장 띄고 덤비게 되고 자기 정말로 끌려 내려온다는 것 자기도 압니다. 그래서 적당히 잘 지내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 당선되고 나서는 파월 그렇게 뭐 내가 당선만 되면 파월 옷 뺏기겠다 그 전에 말하더니 그 얘기 쏙 들어갔죠. 쏙 들어가고 그냥 어떻게 월가 출신 베센트 장관만 안 치고 네가 날마다 저기 일주일에 한 번씩 파월하고 아침 브런치 모임 한 번 가지면서 뭐가 적당히 좀 이렇게 잘 지내려고 했던 거예요.
궁지에 몰리니까 내가 여차하면 파월도 자를 수 있어. 막 그런 식으로 이제 썰을 푸는데 그거는 미치지 않으면 하기 힘들고 그렇게 한다고 또 뜻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 안 친다고 해도 엄청난 저항에 부딪힙니다. 그리고 하겠다고 폼만 잡아도 이미 환시장, 국채시장, 자산시장 다 흔들어 버리잖아요. 너 어디서 두려워하질 않는다니까요. 대통령 따위는 이 세력들이 맘만 먹으면 너를 역사 속에서 가장 실패한 대통령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한번 해보자 하는 거예요. 트럼프 못하죠. 근데 트럼프도 그래서 계속 앞으로 힘든 일이 와도 내 탓이 아니다. 이거 포기하기는 싫거든요. 자기들의 정책은 계속 밀고 나가야 돼. 근데 힘들어질 것 같거든요. 힘들어진데 내 탓은 아니다 하니까 미국에서는 경제가 무너져도 파월 탓, 연준 탓으로 계속 프레임을 이끌고 가려고 비방전에 들어간 거고 외국에서는 중국 탓, 그 다음에 이란 탓 이쪽으로 이제 몰고 가려는 거죠.